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코드에 진짜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write.jsp에 와서 이 텍스트 에어리아 대신에 이만큼을 대신에 에디터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우리 글쓰기 쪽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에디터를 넣을 거다 이 말이죠. 자, 여기 해놨던 거 그대로 얘를 복사한 다음에 이 코드로 가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이걸 진짜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크립트 같은 거를 불러올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법도 좀 사용을 해야 되고, 그거를 그냥 하지 않고,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릴 때 얘기 드렸던 건데 추가돼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별도의 파일 하나를 구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따로 빼서 만들 거고요. 그 클래스에다가 값을 좀 넣어 놓을 겁니다. 그 클래스의 위치는 커먼 여기다가 하도록 하죠. 여기에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가 아니잖아, JSP 호스트 UI 에디터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냥 지어줄게요. 이름은 저랑 똑같이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러올 때만 잘 신경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처리를 할 것이다. 이만큼 할 거다. 근데 어차피 jQuery랑 테일윈드는 헤드에서 가져올 거니까 얘네만 좀 잘라서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근데 어디에 어디에 넣어야 돼요? 원래 같으면 이 헤드 안쪽에 넣는 게 맞아요.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게 맞아요. 원래 헤드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헤드를 살려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JSP를 불러왔을 때 이미 head.jsp가 불러와진 이 상태에서 얘가 이미 이런 거 가지고 있을 텐데 겹치죠. 그러면 얘는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본문의 바디 쪽에 가져와도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만 살려놓으면 됩니다. 얘는 JSP면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럼 불러오는 걸 다 했어요. 그럼 이 밑에다가 스크립트 태그 하나 열어서 우리 실제로 스크립트 코드들 이거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전체를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닌 거고 우리가 직접 만든 요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인데, 얘는 write, modify 각각 넣어줘야 될까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이만큼을 잘라서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직접 스크립트로 넣어줘야 될까요? 란 얘기예요. 그냥 이거 공통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작성이나 수정 상황에서 똑같은 검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작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상황에 EA를 만약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에 불러와진 시점에서 EA를 못 써요. 근데 EA를 안 쓰고 우리가 처리를 해놓은 상태니까, 제가 지금 말한 EL이라고 하는 건 EL 표기를 말하는 거예요. 스크립트에서 EL 표기 쓸 수 있었던 거 그냥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얘는 여기서 그냥 끝.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옮겨놨고 실행하는 것도 알아서 실행할 거고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얘는 끄고요. 쟤를 불러 와야 되겠네요. 커먼에 있는 토스트 UI 에디터 라이브러리 이름만 이름 이거 직접 타이핑하다가 오타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불러왔다. 그냥 불러왔으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에디터 우리가 갖다 붙여놨죠 이미. 얘가 적용이 됐나? 확인해보면 들어왔네요 에디터. 이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 안에서 세부적인 컨트롤을 우리가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세부적인 컨트롤을 떠나서 에디터를 그냥 가져오는 것 자체는 실제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완성된 건 아니니까 우리 이런 폼 밑에다가 인풋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왜? 바디가 더 이상 없어질 거니까 이거 히든으로 만들어서 일단 텍스트로 해놓고 얘도 보죠 눈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걸려있는 이 온서브밋 이거 쓸 거 아니죠 이제 이건 여기 만들어져 있는데 얘 쓸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온서브밋 폼 이 친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름 바꿔주고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겠죠? 지워버리고 그럼 얘가 실행되려고 할 때 이 함수를 실행시킬 거니까 그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아예 진짜로 지워버리도록 하죠 인풋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데이터가 잘 넘어오는지 볼 건데 제가 이거를 주석을 안 걸어 놓으면 진짜로 넘어가 버릴 거니까 제목을 입력해요 입력을 안 해볼게요 제목 검증해주죠 입력해요 내용 검증하겠죠 입력해요 작성하면 들어왔죠 들어왔다라는 건 얘 숨겨놓고 그냥 보내버리면 된다는 얘기 컨트롤러는 어차피 인풋에 들어있는 값을 받을 거니까 네임 세팅된 대로 여기 버티컬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버티컬을 빼버리도록 하죠 버티컬은 우리 토스트 UI 에디터 이닛이라고 하는 이쪽에 가서 옵션에 버티컬 이 부분을 탭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프리뷰 스타일 이렇게 이런 느낌 얘를 취소를 빼버리고 여기도 히든으로 바꿔주고 진짜로 글이 써지나 한번 보죠 제목은 작성을 누르면 6번 게시물 생성했다 6번 게시물 잘 나오고 있네요 문제가 없죠 그리고 공지사항에 가봐도 잘 들어있고 DB에 잘 들어갔다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제일 좋은 점은 이겁니다 뒷내용을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에디터라고 하는 거를 write.jsp에 적용하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루어지는 이 뒷내용들은 이 doWrite가 실행되는 이 내용들은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만들어져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데이터 넣으면 그만이니까 우리가 write.jsp에서 body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팅돼서 값을 넘겨주면 여기서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뒷내용을 건드릴 게 없다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부분만 갈아 끼우면 된다 라는 상황 일단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거고요
폰트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줄까요? 얘가 이쪽이 너무 작으니까 이 사이즈를 조금만, 기본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폰트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친구의 기본 폰트 사이즈를 키우려면 플러그인으로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뭔가를 조작해서 키우는 거고, 그냥 딱 이 글쓰기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애초에 얘가 가지는 폰트 사이즈가 크게끔 설정을 하려면 이거 되게 간단해요. CSS를 주면 돼요. 누구한테? 얘한테. 자, 얘를 한번 이 에디터를 잡아 볼게요. 이렇게 잡아 놓고, 자, 실제로 입력된 이 텍스트의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div를 실질적으로 추가한 건 얘거든요. 우리가 직접 클래스 이름 붙여서 준 건 얘잖아요. td 안에 div. 그럼 지금 이만큼인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얘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린 이런 거 만든 적 없어요. 우리 코드에는 애초에 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벌써 밑에 뭐가 있죠? 얘 열면 또 있죠? 얘 열면 또 있어요. 자, 이거 그냥 대충 다 열어볼게요. 중간에 씹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거 아래 화살표랑 오른쪽 화살표 눌러가며 그냥 쭉 열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면은 지금 TD가 여기서 끝나니까 이 div 여기 끝나는 이 지점부터 이만큼까지가 알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직접 넣은 div 하나 때문에 소스트웨어 에디터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가진 div 하나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만큼의 내용이 알아서 만들어진 내용이다. 이 내용들은 각각 뭐 이러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 이 텍스트, 얘를 지금 폰트 사이즈를 키울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기다가 inline CSS를 주거나 해당 클래스를 찾아서 이 div 자체한테 폰트 사이즈를 줘도 얘는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이 녀석들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구성으로 들어 있을 거니까. 폰트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물려받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를 늘릴 거면 얘를 콕 집어서 주는 게 맞아요. 그러려고 지금 여기 다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얘를 감싸고 있는 영역이 어딘가 찾아봐야겠죠. 여기 밑으로 가다 보면 여기 있어요. 찾았네요. 이 텍스트가 실제로 여기 잘 보세요. 이쪽에 내용을 바꾸면 바뀌죠. 근데 여기만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깜빡거리고 있죠. 이거 열어보면 여기에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라이트 부분과 프리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색깔이 입혀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클릭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군데를 다 바꿔주는 게 맞겠죠? 한 군데만 바꾸면 넘어갔을 때 색깔 글자 크기 또 작아질 거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div를 찾았네요. 근데 얘한테는 id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네요. 이거 우리가 id 같은 거 부여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단순하게 부여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태그가 아니니까.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감싸고 있는 그 위에 있는 애를 보면 되겠네요. 얘는 클래스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에디터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뭔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하려고 할 때 내가 만든 태그가 아니라 알아서 자동으로 세팅되는 태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태그들 중에서 안쪽에 들어있는 녀석을 바꾸고자 뭔가 스타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오면 돼요. 개발자 도구 까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개념입니다. 내가 토스트UI 에디터를 쓸 거야 라고 해서 얘를 가져왔으면 무조건 얘가 제공하는 것만 써야 돼, 이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약간씩 변형할 수 있고, 물론 이거를 디테일하게 막 엄청나게 바꾸려고 하면
차라리 만드는 게 빠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커스터마이징을 잘 안 하는데 지금 폰트 사이즈 같은 거 간단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무조건 라이브러리를 썼다고 얘가 제공하는 기능들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된다? 전혀 아니다. 애초에 지금 데이지 UI 같은 것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응용해서 이것저것 섞어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개인 프로젝트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외부 라이브러리, 뭐 API 이런 거 많이들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그러다 보면 좋아요. 좋은데 뭔가 아쉬워. 이런 경우가 와요. 그럼 이런 식으로 까서 내가 원하는 거 바꿔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꿨는데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어딘가에서 또 얘가 바뀌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게 있을 거니까 그걸 또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API나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코드들을 자연스럽게 분석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취업하기 전에 좋은 경험치가 될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일하다 보면 이런 작업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저는 이 프로미스 미러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랑 포스트UI 에디터 컨텐츠라고 하는 이 클래스 두 개를 찾아다가 폰트 사이즈를 좀 부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에 가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려고 common.css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를 와서 저 친구를 찾을 건데 이렇게 찾겠습니다. 이거는 오타를 낼 확률이 많으니까 복사를 좀 해오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복사할 수 있어요. 편집 모드 들어가셔서 얘랑 그리고 얘랑 이렇게 두 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앞에를 안 적어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적어준 거예요.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1.25 rem 이런 거 어때요? 커졌죠?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얘네 둘의 폰트는 같은 걸까요? 네, 미묘하게 다르죠. 지금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폰트 자체가 엄청 특별한 모양을 가진 폰트는 아니라서 티가 많이 나진 않은데 이거 폰트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에디터를 가져왔더니 폰트 적용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폰트 적용 잘 되게끔 해줘야겠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폰트가 제대로 입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폰트 적용하는 방법 간단해요. 여기다가 추가하면 돼요. HTML의 자식으로 있는 바디한테 준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폰트 적용을 하려고 준 거였는데 지금 에디터로 사용되고 있는 이 녀석들이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 에디터에 해당하는 이 녀석들도 폰트 적용을 잘 받아요. 그래서 어때요? 확실히 바뀌었죠? 지금 폰트 적용이 이제 된 거니까 이렇게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챙겨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분이기도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편집기는 자주 쓰게 될 거예요. 토스트 UI 에디터 말고도 이 에디터들은 되게 많습니다. 뭐 CK, 뭐 스마트, 여러 가지 등등 되게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걸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취업한 회사에서 제공 이거 써라 라고 하면 그거 쓰면 돼요. 적용시키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거의 큰 틀 안에서 다 똑같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플러그인이라든가 아니면 옵션을 추가한다던가 구조를 바꾼다던가 당연히 다르죠. 근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공식 문서가 다 있으니까. 공식 문서 보고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토스트 UI가 이제
Vue.js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은 아직 안 써봤지만 조금 있다가 뭐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라고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이 작아졌을 때 여기 깨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건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컨트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식 문서를 까다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적용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커밋을 하나 남기죠.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완료해 드렸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코드펜에서 보여드렸던 그 상황도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컨펌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면서 예를 하라고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지만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적용하지를 고민하고 막 문서도 찾아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하다가 포기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 작업은 사실 이런 겁니다. 예를 봤어야 돼요, 예를. 특히나 이 친구. 이 문서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해? 라는 거를 계속 분석을 해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고 시도해보고 이런 거. 예를 해봤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치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이런 것도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였다. 얘네들을 분석하기보다는 얘네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어차피 개인 프로젝트 하면 이런 문서 직접 다 읽어봐야 돼요. 그 안에 정답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 시간을 좀 많이 들였던 거고, 그 김에 저도 컨펌을 진행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라이트 쪽은 완료가 됐고 모디파이에다가도 적용을 한번 바로 해볼까요? 자, 이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영역을 제거할 거고요. 라이트처럼 이 녀석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얘도 하나 가져와야겠죠? 필요한 거니까 여기도. 그리고 onSubmit, 여기는 onSubmit이 따로 없었네요. 여기는 왜 안 만들었었지? 없으면 추가해주면 되죠. 이렇게. 어차피 같은 거 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럼 얘도 modify 들어가면 나오겠네요, 에디터가. 지금 제가 1번 회원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수정 버튼 누르면 에디터가 나온다. 자, 근데 보세요. 원래 써있던 글이 안 나오죠. 왜? 원래는 우리가 텍스트 에리아 그 닫는 태그랑 여는 태그 사이에다가 아티클 안에 갖고 있는 개폴 프린트 바디 같은 거 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여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이 내용은 어딘가에 넣어줘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얘는 순전히 에디터를 위해 존재하는 div예요. 이 에디터 안에 내용을 넣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제가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연 다음에 타입으로 이런 걸 하나 적어 놓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view.js 어쩌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안에다가 이해를 사용해서 아티클에 body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적용이 왜 안 되니? 아티클에 body 다시 들어와서 수정. 왜 안 들어왔어? xtemplate 맞는데? 이 친구가 왜 안 들어왔을까요? 잠깐만. 왜 안 들어왔지? 이러면 서버를 한번 껐다 켜보죠. 아티클에 오타가 난 것도 아니고 body 왜 안 들어오네? 너 왜 안 들어오니? 얘 자체가 지금 왜 안 나오고 있죠? 모디파이 맞는데? 이건 확인을 좀 해보죠.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스크립트를 이 div 안에 넣어야 돼요. 이런 실수를 했군요. 이렇게 이거를 쓸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 안에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역할로 수행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준다 라는 느낌인데, 이 친구를 우리가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하나의 컴포넌트화 시켰다 라는 개념인데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얘가 뭐 필수로 필요하다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썼을 때 좀 더 그냥 지금 우리가 토스트웨어를 가져다 쓰는 상황에서 좀 더 적절한 사용법이다 정도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원래 같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get print body라는 걸 썼었죠. 이거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가져왔을 때 줄바꿈 안 해줬던 게 문제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얘는 이제 줄바꿈이 안 되어 있는 글이니까 그냥 저렇게 나오는데, 줄바꿈을 해볼게요. 작성을 했어요. 상세 보기는 그냥 get print body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수정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get print body를 통해 이 자리에 남길 때 우리가 구성을 br로 바꿔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디터 안쪽에서는 이게 그냥 텍스트로 나와버린다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get print body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body를 쓴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얘가 의미가 없어져요. 에디터를 썼기 때문에. 네, 없애도 돼요. 안 쓸 거니까. 빼버릴 거고, modify에서 get print body가 아니라 그냥 body를 가져와서 보여주면 얘는 줄바꿈을 그냥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디터 안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왔던 그 줄바꿈의 표기가 줄바꿈으로 인식이 되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아티클 쪽은 이렇게 처리를 할 거라서 뷰어도 마찬가지, 상세 보기 쪽도 마찬가지라서 이걸로 더 바꿀 건데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거 리플라이에도 하나 만들었었죠. 그거는 그냥 둘 거예요. 왜? 리플라이한테는 에디터 적용 안 할 거니까. 댓글 입력하는데 막 에디터가 뜨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엔 에디터 안 할 거니까 개풀 프린트 바디는 리플라이에 그냥 살려 놓을 거고 아티클 쪽은 제거를 하고 안 쓸 거다.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해놓으면 뭐라 해요. 개풀 프린트 바디 없으니까 빠르게 디테일도 고쳐줘야겠죠? 자, 모디파이 쪽은 이러면 끝이 난 거고요. 디테일을 열어서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르겠죠? 뭐가 달라요? 에디터가 아니라 뷰어를 써야 됩니다. 에디터는 편집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편집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보여주는 용도로 뷰어를 쓰는 거니까 사실상 뷰어는 썼을 때 느낌이 잘 안 와요.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도 뷰어를 쓸 거예요. 왜? 이미 에디터 쓰려고 가져왔는데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으니까. 자, 내용을 보여주고 있던 이 상황에다가 여기를 이제 그냥 바디로 보여줄 것이고 얘는 잠깐 주석을 걸어 놓을게요. 여기에 div 태그 하나 또 만들어서 이제 뷰어에 사용하는 그 이름을 가져올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까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거 여기에는 뷰어를 적용 안 했었으니까 여기에는 그냥 여기서 가져오면 돼요.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 뷰어로 되어 있는 자, 이 친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모디파이랑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넌 왜 노란 줄이니? TD가 없군요. 여긴 테이블 안쪽인데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라이트 쪽도 그냥 넣어줄 겁니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없어도 뭐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여기는 이런 내용을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디테일에서 얘를 보여주는데 여기도 불러오는 게 하나 필요하겠죠? 디테일에는 폼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얘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뷰어가 잘 적용돼서 뷰어로 나오기만 하면 되겠네요? 잘 나오죠? 네? 네, 그쵸.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얘가 1.25 REM은 적용이 됐으니까 좀 크게 나온 거죠. 실제로 뷰어가 잘 적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뷰어도 개발자 도구를 까서 보면 얘를 까서 보면 이 뷰어 안에 똑같은 애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좀 구성은 전혀 다르지만 이런 애들이 잘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토스트 UI 에디터 컨텐츠가 들어가 있죠. 이 녀석은 우리가 아까 전에 common.css에다가 적용시켰던 이 친구잖아요. 에디터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왜 두 개가 다 있어요? 에디터에는 애초에 쓰는 부분과 프리뷰 미리 보기 부분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그걸 사용한 뷰어니까 이렇게 뷰어 간단하게 좀 해결을 했죠? 아, 참 모디파이에 그거 안 해놨군요. 우리 하나 빼먹었네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인풋 히든 하나 안 만들어줬네요. 바디로 된 거. 이건 있어야죠.
이거 없으면은 에디터에서 새로 입력받은 내용을 세팅 못 해줄 거니까 이거 필수잖아요. 아까 기능 테스트를 안 해가지고 얘를 빼먹었었네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얘는 뷰어는 여기서 더 이상 건드릴 게 딱히 없고요. 그냥 이것만 해놓으면 끝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능적인 테스트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 가서 글쓰기, 다른 유저로 들어가 봅시다. 줄바꿈도 좀 해볼걸. 그냥 수정으로 해보죠. 잘 바뀌고 문제가 없죠. 좋아요 같은 것도 당연히 이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럼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커밋을 하나 남기도록 하자. 왜 이렇게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지? 일단 빼먹은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를 하더라도 공유를 완료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비콘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파비콘. 자, 제가 사이트 링크가 없네. 그냥 보여드리죠. 크롬 하나 열어서 파비콘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 파비콘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저번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이 로고 마크.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마크를 디자인을 할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이쁘게 막 디자인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파비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좀 활용을 할 겁니다. 온라인 웹사이트, 온라인 사이트들을. 그 중에 이 파비콘.io라고 하는 이 사이트. 다른 사이트를 써도 돼요. 사이트 많아요, 되게. 좋은 거 많은데 간단하게 저는 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얘를 딱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 png를 ICO로 만들겠냐, 텍스트를 ICO로 만들겠냐, 아니면 이모지를 ICO로 만들겠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 ICO라고 하는 게 아이콘의 약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비콘이라는 이런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내서 우리 거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냥 지구본 모양 이렇게 땡글땡글 나오고 있는데 얘를 갈아 끼울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정말 간단하게만 해볼 거니까 그냥 텍스트 가지고 할 겁니다. 텍스트를 ICO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걸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여기 보면 프리뷰 미리 보기겠죠?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이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제가 여기서 얘를 바꾸면 얘도 바뀌어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적용된 느낌을 또 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이니셜, 이름 이니셜 넣어놓고,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이겠죠? 라운디드래요. 둥그스름하게 깎였다.
라는 얘기예요. 서클은 아예 동그라미, 스퀘어는 아예 뾰족한 사각형. 그냥 고르면 돼요. 라운디드 저 고를 거고, 폰트 패밀리 고르면 됩니다. 저는 막 독특한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로보토 L5구나. L5. 왜 안 보이지? 노토선스. 노토선스도 괜찮겠다. 노토선스 KR 이런 거. 이걸로 해야겠다. 그냥 깔끔하게 노토선스 KR. 그리고 폰트 베리에인트 얘는 뭐 눌러보면 변화가 보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굵기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레귤러로 놓도록 하고, 폰트 사이즈 약간 너무 꽉 찼으니까 살짝만 줄여줄게요. 색깔 고르면 되겠죠? 이거는 폰트 컬러니까 폰트 색깔일 거고, 여기는 백그라운드니까 배경 색깔일 거고. 그냥 뭐 적당히 고르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자,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작업을 완료하셨으면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설치를 해주거든요. 이 설치된 애를 압축을 그냥 풀어요. 압축을 풀어요. 금방 풀립니다. 아, 이렇게 나왔네. 폴더로 안 나오고. 괜찮아요. 돌아가진 않는구나.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니다. 그냥 이 알지 파일을 그냥 본인 폴더로 옮길게요. 작업 공간으로 넘겨놓고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서 이건 압축 풀기만 하면 됩니다. 다 들어있는 거지. 다시 여기 가서 얘를 제거해주고, 자, 압축을 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건 이 친구예요. 그냥 다른 거 안 붙어있는 fabricon.ico라고 하는 이 친구. 그냥 이 친구를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에 와서 리소스 안에 스태틱 안에 리소시스 안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이미지스 이런 걸로 만들어주고 붙여넣기 하면 들어와요. 여기서 얘 열어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자, 프로젝트로 가져온 거예요. 얘는 이 파비콘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내가 만들어낸 이 프로젝트를 웹으로서 돌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무조건 계속 나와야 되죠. 그럼 프로젝트 안에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특정 상황에서는 안 나와도 돼. 뭐 혹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 한두 개밖에 없어 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안 넣어놓고 불러와서 써도 돼요. 근데 얘는 거의 무조건 필요한 애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넣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용량 자체가 별로 안 커서 프로젝트가 이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어도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고 하면 편합니다. 자, 그럼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얘를 넣었으니까 우리 이제 헤드 같은 데 가서 쟤를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헤드에 넣는 이유는 헤드는 공통으로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파비콘 불러오기를 할 건데 이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자, 링크 탭 할 거고요. href에는 저 리소스 안에 있는 경로를 파고 들어가 줘야겠죠?
우리가 지금 이런 유사한 거를 이미 경로를 따봤어요. common.css라든가 common.js 이런 거 해봤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리소스 안에 이미지셋 안에 favicon.ico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앞에 이거 하나 빠졌네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만 해서 적용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바뀌죠. 얘는 여기 REL 부분에 short cut 아이콘 이렇게 바꿔서 넣어주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파비콘 적용은 이렇게 하는구나 아시면 돼요. 파비콘 적용하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이거 알려줍니다. 방식이 이거 말고도 아마 있을 건데 뭐 상관없어요. 어떤 걸 보고 따라하셔도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 경로에 있는 favicon.ico라는 녀석을 실제로 이 파비콘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형태.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비콘 디자인을 막 이쁘게 했어요.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ICO 파일로 변환해서 프로젝트에 넣어놓고 불러와서 저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파비콘 적용도 좀 해봤고요. 일단 여기서 커밋으로 한번 끄는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다른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를 완료했고